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또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1월 1일 출근길 도어 스태핑을 자처했었던 오동훈 공수처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근길 풍경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영장 집행! 정장님, 영장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 부장님, 사건 사실상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기자들을 피해서 얼굴을 노출하지 않은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뒤 영장 재집행에도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판을 감수하고 어젯밤 대통령을 체포할 권한을 경찰에 넘긴다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경찰에선 오늘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설왕설래가 있긴 했지만 이런 논란 후에는 경찰과 공수처의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체포영장의 주체를 공수처가 갖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이를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7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2차 집행 가능성이 오늘은 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의 모습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회 인원은 많이 축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과 또 지난주에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보다는 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 교통은 상대적으로 원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반대편에서 찍은 같은 집회의 모습입니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는 일단 종료가 됐고요.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대체로 해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는 여전히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인원은 좀 줄어든 것으로 화면상으로는 확인이 되는데 실제 집회의 참가 인원은 정확히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영주 의원님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체포영장의 주체가 공수처냐 아니냐, 공조보니 공조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설왕설래가 좀 있었거든요. 어쨌든 체포영장의 시한은 6시간여 남았고 공수처에서는 연장을 신청하면 연장이 될 가능성이 지금은 커 보이죠? 그렇죠. 연장을 신청하면 연장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연장 부분들을 어떻게 경찰과 협의를 해서 갈 건지. 그러니까 수사의 주체의 문제가 지금 경찰과 공수처 간에 있는데 사실상 일반인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공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과 공수처와 국방부가 이루어진 공조본 수사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체포영장이 이렇게 집행이 될 때는요. 그 누가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담이 없지요. 그런데 이 내란 우두머리의 피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쪽의 윤석열 대통령 측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공수처가 결국에는 공권력이 한번 꺾이면 이런 꼴을 당할 거라고 제가 여러 번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권력은 한번 꺾이게 되면요.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법의 합법이 이번에는 진 것 같은 모습을 공수처가 보여줘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단단한 법률적 체계 하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각 수사기관 간의 이득이라든지 어떤 본인들의 전리품 싸움을 벌일 때는 아니다. 정확하게 지금 무법천지가 되고 있는 한남동 관저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빨리 체포해서 나오는 거.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를 세우는 길이다. 그 하나만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준 의원은 체포영장 연장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은요 영장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을 건데 지금쯤 아마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연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느냐, 이 집행 현실의 문제를 감안한다 그러면요, 아마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좀 지금은 더 높습니다.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예단을 해서 아마 연장 가능성을 그렇게 공수처가 세게 주장하지 않았을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법원에서 영장의 집행 가능성을 낮게 보고 아예 연장을 불허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현재 헌재에서 지금 확정된 5번의 변론 기일이 있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해서 매주 화목 일주일에 2번씩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연장을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 변론하러 헌재에 출석했다. 그리고 나오는 도중에 영장을 집행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는 굉장히 지금보다 더 큰 충돌을 가져올 거예요. 경호팀이 더 두껍게 달라붙을 거고 또 이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아마 공수처가 염려에 두고 헌재에 출석하고 나오는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그런 시나리오로 영장을 연장 신청한 것 같은데 그게 더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연장 신청은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겁니다. 예.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검찰에서 내란 중요 임무 혐의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기소했습니다. 지금 사령관들이 속속 기소가 되고 있어요.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거의 마지막쯤에 구속이 된 사령관 중에서는 인물인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분류가 돼 있었고 그런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조금 전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피고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고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공지가 왔습니다. 군검찰이 군인신 분이기 때문에요. 군사법원에 구속 기소를 하였다. 이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구속 상태였고 혐의는 크게 2가지.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공소 제기된 사실도 앞으로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동안 검찰에서는 사령관들이 기소가 되면 주요 기소 내용 중에서 언론에 공개할 가치가 있는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알려왔기 때문에 어떤 혐의를 어떻게 수사했고 또 어떤 사실관계가 조사가 됐는지 그래서 공소 제기된 사실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영주 의원님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릴게요. 네네. 경찰에서 지금 2차 영장 집행을 하게 되면 경호처에서 이걸 막아서면 이번에는 체포할 수도 있다. 네. 검토하겠다라고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1차 진입 때도 공수처와 경찰 특수본이 3차 그러니까 관저 정문 앞에서의 이견 충돌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 경호처장 등 간부들을 현장에서 현행법으로 체포하겠다라고 예. 경찰은 주장했는데 공수처에서 이걸 만류했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경찰은 현장에 특화된 집행 사법기관입니다. 근데 공수처는 따지고 보면은 이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능력들이 경찰보다는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떤 공수처와 경찰이 서로 간에 업무 협약이 되면 경찰은 법 집행을 위해서 단호하게 경호처에 대해서 체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제 시끄러웠어요. 공수처와 경찰 사이에서 오가는 말 때문에 그런데 일단 아침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출근할 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정장님, 영장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 소장님, 사건 사실상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1차 시도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이럴 거면 검찰에서 왜 가져왔습니까? 수사권 없다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논리 수긍하세요? 예, 오늘 오전에 공수처가 경찰의 체포영장을 일림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이 하도록 하겠다라는 걸 발표한 뒤에 출근길에 기자들이 현장에서 공수처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출근길 문답을 했었는데 오늘은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기를 원했는지 차를 타고 내리는 모습만 살짝 보이고 그 외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긴급 브리핑을 열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무는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하여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네, 김보엽 위원님. 네. 서로 영장 집행에 관련된 법리 해석이 좀 달랐고 하지만 결국 공조수사본부에서 지금처럼 계속 공조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어요. 예. 일단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사상 초유의 일들이잖아요. 공수처가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일을 해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게다가 지금 체포하려는 자가 비록 허울뿐이지만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집행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두환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흉악하다고 얘기하는 전두환마저도 체포영장 집행에 이렇게 막지는 않았거든요. 저항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도 이런 정도의 강도로 저항할 줄을 몰랐다라는 것도 아니 그건 또 생각 못했느냐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그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공수처장님 하면서 계속 영장 집행을 어떻게 되는 거냐 묻는 저는 그게 민심의 간절함을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마음이 지난 주말 눈 속에서도 비닐, 은박지 그거 하나 뒤집어 쓰고 공수처가 제발 저 안에 있는 내란숙의 윤석열을 잡아주기를 체포에 나서기를 바랬던 그 간절한 민심을 기자들이 봤기 때문에 오늘 좀 더 공격적으로 묻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양쪽 다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경찰 쪽에서도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논란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 주체, 체포영장을 받은 쪽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쪽이 기관이 다르면 나중에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나중에 이게 불법 집행이므로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이므로 체포된 윤석열을 즉각 석방하라라는 정도의 문제가 없는 한 논란 혹은 법적 미비 이런 거는 극복하고 가야 된다. 좀 더 과감하게 공수처와 경찰이 나설 필요가 있다. 공조수사본부에서 계속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2차 집행 때 공수처 검사들 영장 들고 나가고 경찰들은 전공을 살려서 거기 막아 나서는 경호처 인력들 하나하나씩 떼어서 체포하면 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공수처장과 공수처의 수뇌부들을 다 체포를 하면 결국 그 윤석열의 비빌 언덕, 믿는 구석 하나씩 제거를 해 나가면 이 문제 어렵지만 풀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김성열 위원 보시기에 어때요? 이게 영장 집행은 누가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건 사실 이견이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전에 김보엽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영장을 청구한 주체 자체가 공수처예요. 예. 법원에서도 공수처에다가 영장을 발부를 해줬습니다. 아니 공수처 영장을 받았으면 당연히 공수처 영장을 집행을 해야죠. 그 과정에서 물론 물리력 같은 부분들이 공수처가 다루기 어렵다면 경찰이 협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경찰을 지휘를 해가지고 그걸 집행을 해야죠. 그런데 그거 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경찰 네가 좀 해봐 이렇게 미루는 이 모습 국민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공수처가 사건을 자꾸 피하려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경호처의 물리적 방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전략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인간띠에서 막았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오늘 체포영장 마지막 시한이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와서야 갑자기 경찰에다가 이거 일임해야 되겠다. 근데 경찰이랑 다시 따져보니까 이거 법적으로 안 맞아. 그럼 다시 철회해야 되겠다. 이게 수사기관이 보일 모습이냐는 거죠.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예. 그럼 국민 누가 이거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애초부터 공수처가 의지가 있었다면요. 박종준 경호처장부터 사실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를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박종준 경호처장 지금 내란죄 혐의로 입건돼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사람이 누가 이걸 열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체포를 하고 시작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현장에서의 판단도 미스였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랬으면 적어도 성의를 보이고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대치를 하다가 정 안 되면 물러나든가 해야지. 5시간 반, 고작 5시간 반 있다 내려왔습니다. 밖에서요, 우리 국민들은요, 2박 3일 동안 차가운 길거리에서 눈 맞으면서 버티고 있었어요. 이러니 공수처에게 누가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시중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공손처라고 합니다. 공손처. 고위공직자들에게 공손한 수사처라고요. 이런 이야기 듣지 않으려면요, 공수처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 의원님, 영장 집행을 일부 위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문제 제기하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영장을 신청한 쪽에서 아마 집행도 같이 할 거다 충분히 예상을 하고 줬을 겁니다. 그런데 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가 이걸 임의로 쪼개가지고 체포를 나누고 체포 후에 수사를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한다 그러면은 그럴 걸 예상했다 그러면 아마 영장 발부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영장 발부와 집행, 수사까지 다 할 수 있는 경찰이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공수처가 처음부터 권한의 논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공수처 과연 수사할 수 있느냐? 직권 남용죄로 어떻게 내란 혐의라는 큰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느냐? 예. 이 문제도 있었었고요. 근데 영장 발부하는 전담 판사에 대한 편법 논란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이 나와 있는 어느 법은 제외한다는 그러한 입법, 사법부와 같은 입법과 사법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논란도 만들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수처가 굉장히 위법적인 행위를 하다 보니까 무리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었었고요. 또 하나 지금 또 경찰한테 이런 논의도 없이 전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경찰이 체포해라라고 떠넘기기 식으로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논의 없이 본인들이 집행영장 시한이 마감이 임박하니까 이것을 경찰에게 떠넘기 듯한 이런 행동을 보인 것도 괜히 공수처가 모든 면에서 아주 미숙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논란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 공수처에게 있느냐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특검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진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의 필요성은 공수처의 이번에 공권력의 행사의 능력을 보고 더 커졌죠.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를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수처를 비판하기 앞서서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혼란을 가져온 게 뭐냐면 저는 정말 경악스러운 게 법적인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측 간에. 특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불응해서 경호처를 앞세우고 이 부분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 서로 간에 부딪히는 걸 정리해 주는 게 대한민국의 법치 중엔 사법부가 있습니다. 영장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요. 예. 또 판사가 그 체포영장에 대해서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에도 불구하고 심판까지 흔듭니다. 뭐 사법부 당신들이 무슨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야? 당신도 틀렸어. 그러면 대한민국은 누가 맞죠? 이런 지경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수처가 욕을 먹는 이유는 머뭇거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역량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공수처가 의욕이 앞서다 보니 본인들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본인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잘할 수 있는 수사처로 주고 그다음에 특검으로 가서 이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측면이라서 저는 이제 공수처가 조금 더 이번 이 공권력 집행 과정을 보면서 보완하고 여러 가지 추가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드러났다. 예. 그러나 제 생각에는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거기에 숨어서 무슨
뭐 거의 사이비 교주처럼 아예 거기에서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력이든 검찰력이든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법 집행을 통해서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던 걸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특검으로 넘어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경호처가 지금 관저 내부에 철조망과 차벽까지 쳤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새를 만들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네, 저렇게 진입로에 아예 철조망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게 원래 없던 건데 진입을 아예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네요. 김보엽 의원님, 네. 어떤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일단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비록 허울 뿐이나 한때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직에 일했던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헌법을 존중해야 되고 국법 질서를 존중을 해야죠. 제 발로 걸어 나와서 자기의 무고함을 증명을 했어야 될 겁니다. 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 이 얘기 누구 얘기입니까? 윤석열 얘기입니다. 자기가 한 얘기마저도 지키고 있지 않은 거죠. 그때 그 기계 지금 어디 간 겁니까? 이 정도도 감당을 못할 거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도대체 무슨 배포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깨달아야 될 것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입니다. 경호처 그 직원들을 앞세워서 국가 공무원들인데 그분들을 사병처럼 부려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인생마저도 망가뜨리는, 지금 이미 군 간부, 경찰 간부 10여 명이 구속이 되면서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란 사람이 비상계엄을 하자고 하니까 거기에 별 생각 없이 딸려간 잘못은 있죠. 하지만 그 잘못이 그 사람들 인생을 송두리째 버릴 만큼, 평생을 감옥 속에서 썩을 만큼, 물론 그 사람들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만든 사람이 결국 누구냐? 윤석열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내 잘못이다. 내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질 테니 내 말을 듣고 잘못된 명령을 따른 자들에 대해서는 감경을 해줬으면 좋겠다. 최소한 대장이라면, 대통령이었던 자라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데 지금 철조망 뒤에 군인 경호처 뒤에 숨어가지고 정말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경호처가 어제 500명 총동원령을 내렸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그래서 경호처를 이른바 인간 방패 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에서는 경호처가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에 일반 사병 동원을 확인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성열 의원님, 네. 사병을 동원하지 않았다라는 경호처 주장하고는 배치되는 발표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경호처의 말을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경호처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한마디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차지철, 그 차지철 경호대를 좀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경호처라는 거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은요 모두 법률에 그 존재 근거와 역할이 나와 있어요. 즉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만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호처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호처가 하는 행동은요 전제 군주 시절에 왕정에게 바치는 충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호처가 그렇게 경호하려는 대상, 윤석열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충성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공권력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허용된 아주 절제된 폭력입니다. 근데 법률과 헌법을 벗어나 버리면요, 이거는 시정잡배,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처는 더 이상 경호해야 할 대상이 내란 수괴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경호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경호해야 된다. 이 점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준우 의원 의견은요? 네, 경호처법에는요, 경호 구역과 경호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수하게 되어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음대로 이걸 해태하거나 느슨하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경호처가 일관되게 밝힌 내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경호 해제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과 원칙에 따른 경호법을 따라서 대통령과 경호구역을 사수해야겠죠. 왜냐하면요, 현재 이 법과 원칙에 따른 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부터 우선 전지전능한 입법권과 사법권이 다 포함된 전지전능한 그런 체포영장이 나온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공수처가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법과 원칙에 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경호처가 경호의 의무를 해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경호처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본인의 인을 지키는 그런 의무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경호처에 한 500명 정도 총 동원됐다 그러는데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경호 인력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 이렇게 경호 인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1급 비밀의 보안에 해당한 내용을 이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건지 이것 또한 매우 우려스럽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슈를 여기까지 할게요.